안녕하세요. 네, 소리 잘 들리시죠? 잠깐만요. 네, 소리 잘 들리시죠? 한 번만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소리 잘 들리시면. 네, 감사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과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제를 늦게 올려주셔서 진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그래도 늦게라도 또 올려주신 분들이 좀 되셨고요. 자, 어제 과제. 사실요, 과제가요, 일찍 올려주신 분이 퀄리티가 제일 높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첫 번째 과제 올리는 게 가장 어려운데요. 네, 김소연 실장님. 제가 우리 김성관 매니저한테 홍보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홍보물을 전달할 테니까, 김성관 선생님께서는 제가 전달해드린 홍보물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일단, 보통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것들이 있어요. 과제를 하시면서 고민거리가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소연 실장님부터, 제일 먼저 해주신 김소연 실장님부터 실행하시면서 뭐가 좀 가장 고민이셨는지 좀 공유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리시죠? 네. 어, 저번 수업 받았을 때, 그, 블로그에 올리면 안 좋은 것들? 네, 그런 부분들을 저도 모르게 계속 올리게 되는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만들고 나서 글을 올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문구를 적어야 되는데, 그런 문구를 생각하다가 그냥 포기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분야는 좀 훈련의 영역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과제를 하시면서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과제를 할 때마다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으시냐. 겁니다. 사실 과제를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아이들한테 하셔도 아이들이 과제를 늦게 제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하시면서 아이들도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여러 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과제를 한 거 보면은 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느껴지실 텐데 마찬가지로 원장님들, 네, 사장님들도 하시다 보면 스스로 그런 점들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역시 숙제는 아이나 어른이나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정현수 사장님 한번 하시면서 좀 어려우셨던 거나 좀 소감 있으시면 공유 가능하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어, 새삼 저를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분량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 건지, 그리고 글의 일관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서 글을 작성을 했고요. 글을 타고 들어간다는 그 근본적인 목적 취지는 아직은 그 훈련 단계여서 몸에 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교육이 끝나면 그런 부분들도 어, 이렇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진짜 울림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네, 이경민 사장님, 어제 늦게까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공유 가능하실까요? 화면 안 키시더라도 마이크만 저 열어서.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차장님. 네. 마지막으로 죄송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고민들이 많으셨죠? 그 고민들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아마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하나씩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이드글 드렸고 참고 포스팅 할 수 있는 거 드렸죠.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화면 잘 나오시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제 하신 것들. 먼저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것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는 제목과 본문에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목에도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또 그 키워드는 본문에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글의 일관성 있는 그것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내가 접근 가능한 키워드를 쓰시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요. 파닉스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파닉스. 그러면은 학부모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많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파워 블로거들, 그러니까 지수가 높은 블로거들이 그 파닉스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할 거고, 많이 글을 쓸 거고, 그 사람들이 상위 노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좁혀볼게요. 윤선생 파닉스. 이렇게 하면 좀 더 좁아지죠. 이제 검색하는 사람의 숫자는 적을지는 모르지만 그 글을 올리는 사람 숫자가 적어집니다. 조금 더 좁혀볼게요. 광주 윤선생 파닉스. 이러면 훨씬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일단은 키워드를 만들 때 지역명, 그 다음에 영업, 이슈, 타겟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물론 그 타겟을 꼭 집어서 부르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 넓은 아주 광역의 키워드를 쓰는 것보다는 좁은 쪽에 키워드를 써서 그 사람들을 먼저 끌어당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서 노출이 되고 거기서 그 학부모들이 클릭을 하기 시작하면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더 상위에서도 그 넓은 쪽에서의 키워드에서도 노출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굉장히 좁혀놓고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피드백을 드리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중앙 정렬을 글을 쓰실 때 가운데 정렬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은 글자 그 칸 맞추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줄바꿈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PC에서 볼 때랑 모바일에서 볼 때랑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좌측 정렬을 하면요. 중간에 단어가 끊겨도 이렇게 해서 가지만 중간 정렬하면 단어가 중간중간 끊기면 되게 어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간 정렬이 많은 블로거들이 쓰고 예쁜 모양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겨울에는 막 트리 모양으로 만드신다고 트리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었지만 모바일에서 딱 보게 되면은 그 트리가 다 깨져서 보여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정렬보다는 좌측 정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사장님들이 그리고 실장님들이 쓰는 글들은요, 정보성 글이잖아요. 발랄한 느낌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정보성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읽을 때 보시면요, 쭉 읽고 스타팅 포인트가 일정하면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렇게 갔다 오고 시작점이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앙정렬은요, 시작점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긴장도가 높아요. 어떤 발랄함은 있을 수 있으나 긴장도가 높아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좌측 정렬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맞춤법 검사. 항상 글을 쓰시고 나서요, 맞춤법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네이버에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나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 기능만 사용하셔도 어색한 거나 그 타이핑을 치다 보면은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놓치는 것들을 잡을 수 있고요. 때로는 이거는 뭐 이제 나이가 드셨다 어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맞춤법이랑 지금 쓰는 것들이 좀 약간 틀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읍니다. 옛날에는 읍니다 썼지만 지금은 읍니다 안 쓰고 씁니다 써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전에 익숙한 표현과 지금 익숙한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맞춤법 검사는 뭐 잘하는 사람이건 안 하는 사람이건 제공하는 기능이니까 한번 하시면 그런 본인이 쓰는 글에 대한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용에 점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용의 점프. 보통 사장님들이요, 정보를 머릿속에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동안 대화하는 선생님들하고도 서로 이미 공유된 아주 기반이 되는 지식들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때 그 어느 정도 그냥 이건 알겠지 하고 내용이 점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가셔야 돼요. 차분히 설명을 해주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글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쓰신 다음에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학부모가 이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정보는 그냥 다 알아서 안 썼을 수도 있으나 그것도 친절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사와 사장님들 사이에는 공문 등 통해서 공유된 용어들이 있어요. 공유된 어휘들이 있습니다. 약속된 어휘들. 그런데 학부모는 그 본사와 센터가 소통하는 그 어휘들이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어색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풀어서 설명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본사에서 거는 프로모션을 센터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지만 그거를 학부모한테 설명할 때는 좀 더 풀어서 설명하시잖아요. 보통 마찬가지예요. 학부모들한테는 좀 더 풀어서 설명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가끔 글을 쓰시다 보면은 그냥 본사에서 쓰는 용어들을 써버리세요. 그냥 센터에서 쓰는 용어들을 써버리시고 그러면 글을 읽다가 딱 이해를 못 하는데요. 블로그 글의 특징이 뭐냐면 쓱쓱쓱 읽고 넘어갑니다. 계속 쓱쓱쓱 읽고 넘어가요. 근데 딱 해서 생각하는 순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못하는 순간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검색하러 이탈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해를 못하고 뒤에서 되게 찜찜해요. 그리고 찜찜한 가운데 그 글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글에서 어떤 정보를 얻는 면에 있어서 충족이 안 돼 버려요. 블로그 글의 특징이에요. 이 블로그 글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읽고 그냥 바로바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 안 되고
이게 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게 되면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용어들을 꼭 써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런 식으로 점프가 되면 안 된다. 나는 익숙하지만 학부모는 익숙할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가독성을 높이기 방법 중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활용해 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만 빽빽하게 차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블로그는요. 그래서 사진도 중간중간 넣죠. 그렇기도 하고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좀 볼까요? 네이버에서는요, 글을 읽다가 이런 인용구도 쓰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소제목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기능들을요, 활용해 주세요. 그러면 보는 데 있어서 끊어서 보기에도 편한 부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한 강조돼서 볼 수 있는 부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좋아해요. 자기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쓰는 걸 얘네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 기능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글을 하나씩 보도록 해볼게요. 네, 광주북 김세현 실장님. 자, 아이엔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네, 일단은요, 이렇게 본인 사진 올려놓으신 거 아주 훌륭합니다. 이 사진 하나만으로 신뢰도가 상당히 올라가요. 자기 사진 올리는 게. 이거 수원동 원장님 아니세요? 그죠, 맞죠? 네, 친구분이시죠? 네. 이렇게 사진 같이 올려주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신뢰도 굉장히 올라가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많은 그 회사들 홈페이지에 대표 사진 올리잖아요. 그리고 메시지 보내는 거 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이 글의 키워드 뭘로 설정하셨어요? 김선현 실장님? 이 글의 키워드 자기소개. 자기소개요. 네, 제가 이제 키워드 좁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그런 게 있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기소개. 오,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뚫고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 보세요. 학부모가 자기소개를 검색을 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가 검색할 만한 키워드인가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검색을 했을 때 내가 경쟁력이 그 키워드에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을까? 또 한번 보셔서 그 키워드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봤어요.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근데 이것도요, 글이 엄청 많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도 상당히 지수가 높은 글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가는 거는 지금 실장님이 하신 대로 이 아이엔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로는 뚫고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 실장님이 상당히 하나 잘했던 거는 이렇게 들어간 거를 여기서 한번 했잖아요. 이거는 아마 의도성을 갖고 하셨을 텐데 이 도입부에서 키워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입부에서. 도입부에서 왜 그러냐면 제목에 쓴 다음에 도입부에서
네이버 AI한테 나는 이 글을 쓰는 거야 라고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 글을 쓸 거야. 나 이 주제로 글 쓸 거야. 라고 인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본문에서 몇 번 더 반복을 해가면서, 나 맞지? 나 이 글 쓰는 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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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하는 뭐 MBTI 이런 내용들 잘 넣어주셨고, 이 과정들이요, 영어의 매력을 느꼈고, 이 지금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도 교육에 도움이 되는 분야들을 공부한 사실 내용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경력들, 이런 것들을 해서 아주 잘 넣어주셨어요. 그런 내용들 잘 들어가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철학 어떤 거 넣으신 거예요? 요게 선생님일까요? 요게 철학이실까요? 네. 만약에 이게 철학이셨으면, 만약에 이런 것들은 글의 색을 변화시켜 준다거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용구를 쓴다거나 해서 그게 본인의 철학이라는 거를 조금 더 부각을 시켜 주셨으면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운데 정렬,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아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마 시 끊고 막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모바일에서 확인해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끊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은 항상 그걸 생각하시고, 만약에 가운데 정렬을 쓰시겠다 생각을 하시면 생각보다 아주 빠른 타이밍에 줄바꿈을 해주셔야 돼요. 막 여기 시야를 띄고 소통 띄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빠른 타이밍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좌측 정렬 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정현수 사장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 사장님도요, 이렇게 사진 올려주신 거, 이거 신뢰도 높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사진으로 보여주셔서 실제로 지금까지의 여정들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뢰도는 높여져 있는 거 있고요. 그래요. 힘이 있었고 되게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게 화려한 문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글을 나가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진정성 있는 글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정렬과 관련해서는 여기 우측 정렬하셨죠? 어떤 의도를 갖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윤 선생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긴장도가 높아지잖아요. 보는데 살짝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여기 가다가 뒤에는 정렬이 또 바뀔 거예요. 네. 뒤에는 또 이건 또 우측 정렬로 또 바뀌었어요. 좌측 정렬로. 그래서 그냥 정렬은 하나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던 거 아니면 하나로 이렇게 해서 좀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사장님도 키워드 뭘로 쓰셨을까요? 키워드. 사실 키워드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을 안 하고 네. 글 내용을 너무 좀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글 쓰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신 건 아니고요. 여기서 키워드 그냥 인사드립니다. 자, 여기 블로그를 들어와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검색을 좀 노린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좀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면에서. 그래서 키워드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은데, 자, 이제 뒤에 것과 관련 더 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교육 철학과 관련해서 교육 철학이 있으신데 그게 살짝 좀 더 부각되셨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됐습니다. 아마
올바른 영어 교육 실천이라는 목표, 이게 아마 교육 철학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 이런 목표를 갖게 되신 계기, 그리고 그런 목표를 어떻게 정진하고 있는지, 이거를 첫 번째는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인용구들 잘 사용하셨는데 그 인용구 같은 거 활용하셨으면 좀 더 부각이 됐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목에서부터요.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래요. 여수의 올바른 영어 교육을 책임지는 영어 디딤돌 정현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설정을 해주시고 이 올바른 영어 교육을 몇 번 본문과 뭐 몇 번 반복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여수의 올바른 영어 교육. 이걸 잡아서 좀 학부모들한테 여수의 올바른 교육은 여천 서부센터다라는 인식을 각인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부면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글을 작성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까지 글 되게 좋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뒷부분에서 조금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좀 글이 가다가 약간 끊긴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약속드린 것까지는 좋은데, 19년 이후에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지금 정진해 오셨는지 그 내용을 살짝만 더 넣어주셨으면, 글의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비전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글은 상당히 울림이 있었던 그간의 과정들이, 어, 네, 굉장히 사장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학부모도 굉장히 이 부면에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백운남 옥렬 사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렬 사장님은 이제 그 개설과 관련해서 좀 글을 써주셨고요. 다양한 활동 사진 넣어주신 거 실제로 얼마만큼 활발하게 움직이고 원장님들이 지원하고 계신지 이런 내용들 보여주신 거는 신뢰도 높이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이제 글을 좀 지금까지 써오셨고 블로그를 해오셨기 때문에 좀 더 강도 있게 피드백을 드리면, 자, 제목에 이렇게 점점점 넣으셨죠. 점점. 예. 이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아, 시다면하고 말을 흐리는 느낌이잖아요. 자, 음, 이렇게 대화할 때 이렇게 하면 이루고 싶으시다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서는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확신 있는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마 영업하실 때도 그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주저하고 내가 물러나고 내가 자신이 없으면 학부모도 설득 못하고 아이들도 설득 못하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자신 있고 내가 일단 나에 대해서는 확신, 윤 선생 프로그램에 대한 확신이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대면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득하면 훨씬 더 설득이 잘 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말을 이 글이라도요, 이렇게 흐리는 듯한 느낌을 주시면 안 되고, 확신 있는 표현을 좀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장, 허위 광고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갖고 계신 확신을 여기에 담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마 그 인테리어 이미지에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이건 저작권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초상권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실제로 아이들이나 사람이 들어가 있는 사진은 안 아, 쓰는 게 좋고, 예, 예, 이 본사에서 제공한 이미지들은 다른 분들도 쭉쭉 많이 올렸을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그냥 유사 이미지, 음, 그다음에 유사 문서,
또 감점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인스타그램에 써주시고 블로그에는 많이 써주지 마세요. 만약에 내 블로그가 굉장히 지수가 높고 다른 블로그들보다 다 바를 수 있다. 본사 블로그도 이길 수 있다. 뭐 이 정도 수준 되시면 그걸로 글을 쓰셔도 되는데 일단 지수가 아주 그냥 중간 정도 수준인데 저거를 써버리면 계속 저런 데서 감점이 되면은 결국은 지수가 점점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출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미지는 쓰지 말아 주시다 말씀드리고요. 자, 글을 하실 때요. 자, 보세요. 1대1 맞춤 학습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 내용을 요걸로 이해시키시려고 하신 의도가 다분했거든요.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예. 네. 근데 블로그는요, 이미지보다는 글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로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글로 그거를 풀어서 설명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 질문하고 이미지로 보세요. 뭐 이런 식의 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미지 없이 글로 설명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는요, 블로그의 매체 자체는 텍스트 기반의 매체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로는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학부모들이 네이버로 검색을 할 때도 텍스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이미지보다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글을 써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전화번호 바꾸더라고요. 이거는 이게 진짜 김도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포기할 수 없는 유혹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이걸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간의 그 어떤 방식들이 뭔가 돈을 줘야 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감점을 먹는다라는 걸 드립니다. 네이버가 따른다고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양주중앙 이경민 사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이경민 사장님 블로그도 오래 관리하던 블로그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보시면 네네네 마이크 닫아주세요. 마이크 다. 네네네. 자, 화상 센터를 소개합니다. 양주 의정부 남양주 방문 전국 화상센터를 소개합니다. 자, 블로그는요, 읽을 일목적이라고 했어요. 읽을 일목적. 그래서 이거 지금 키워드로 다 이렇게 했는데, 화상이면 화상, 아니면 방문이면 방문, 이렇게 찍어서 설명하시는 게 좋았고요. 만약에 이걸 다 커버를 하고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 우리 센터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 라고 했으면 그냥 윤선생 남양주 윤선생 영어교실을 소개합니다. 뭐 이 정도 선에서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일단 제목 어색하죠. 자, 사장님들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세요. 양주의정부 남양주 방문 전국 화상센터. 방문인데 화상센터래.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요. 하실 때 읽을 일목적 하나만 먼저 작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아마 키워드는 전체를 다 잡으셨을 거예요. 윤선생 영어교실 양주의정부 남양주 방문 전국 화상센터. 아마 여기에 이렇게 잘 넣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자, 키워드 검색을 할 때요. 키워드는 학부모가 검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거를 키워드로 설정을 하셨다면 학부모는 뭘로 검색을 할까요? 사장님 센터 블로그를 방문할 때 뭘로 검색해서 이 글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저는 제가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그 윤선생 영어 양주, 윤선생 영어 의정부, 뭐 이런 키워드로 들어오길 바랬던 거죠. 그렇죠. 그랬으면 하나를 작성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블로그는 하나로 가시더라도 이렇게 하시거나 영어교실 의정부, 윤선생 영어교실 남양주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사장님, 그럼 질문 있는데요. 죄송해요. 잊어버릴까 봐. 네, 그러면 이 똑같은 내용의 블로그를 제가 3개를 작성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윤선생 영어 양주 키워드 놓고 윤선생 영어 의정부 키워드, 윤선생 영어 남양주에서 키워드를 3개를 넣어서 블로그를 3개 작성해야 되나요? 자, 사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검색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면서 거기에 더불어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한꺼번에 알려주고 싶으셨던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러다 네, 보니,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걸 글 하나에 다 때려 박으시려고 하니까 지금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히려 양주 의정부 남양주 윤선생 영어교실을 소개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업의 영역은 본문에서 설명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뒷파트는 이 뒤에 거는 방문 화상센터 이 뒤에 거는 오히려 이 앞에 거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방해를 한다고 드리는 말씀은 사람이 처음에는 윤선생 영어를 보고 들어오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양주 윤선생을 보고 들어오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방문도 있고 화상영어도 있구나 이렇게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에 다 모든 걸 다 잡으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 놓칩니다. 정말 다 놓쳐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뭐 예를 들면 회원을 하나 소개를 할 때 양주 윤선생 영어교실의 우수회원, 의정부 윤선생 영어교실의 우수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는 키워드를 나눠서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센터의 사업대로 소개를 별도로 하고 그 양주 윤선생 영어교실, 의정부 윤선생 영어교실, 남양주 윤선생 영어교실로 검색해서 들어오는 학부모를 잡을 수 있는 글을 따로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 가깝게 키워드를 노릴 수 있는 글을 쓰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요. 학부모 윤선생 이제 알고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 베이직, 웨이스터디, 영어수, 우리 집안 영어교실, 스마트랜드 다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학부모가? 지금 처음 이제 검색해서 들어온 학부모가? 너무 이해- 많이 기록했나 봐요. 일단은 나는 초등학교 3학년에 처음 그러니까 윤선생이라는 키워드를 알았어. 그래서 3학년에 검색을 했어. 근데 들어왔는데 베이직도 있고 웨이스터도 있고 영어수도 있고 우리 집안 영어 스마트랜드가 있대. 이게 뭐지? 하지 않을까요? 나는 윤선생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 방문학습에도 윤선생 그 프리미엄이 있고 웨이스터디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화상영어도 지금 사장님은 프리미엄하고 또 베이직을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학부모 머릿속에는 이미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다 뭐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사장님들 다 이해해요. 그죠? 시장님들 이게 뭔지 다 구분하죠. 그런데
이 글을 처음 보는 학부모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을 구성을 내용, 이 표현을 쓰고 싶으셨다면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셨어야 돼요. 자, 베이직이 뭔지, 웨이스터디가 뭔지, 영어 수업이 뭔지, 또 우리 집안 영어 교실이 뭔지, 스마트랜드가 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어야 돼요. 근데 이 글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면 이 글이 주객이 전도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넣으셔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욕심은 좀 덜어내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하나에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셔도 됩니다. 학부모들한테는요. 그러니까 글은 그렇게 나눠서 쓰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쓰시면 사장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쓰실 글들이 많아질 거예요. 소재들도 많아질 거고. 나 글 뭘 써야 되지? 고민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나눠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좀 설정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요런 표현들 딱 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잘 보시면요. 이거는 전단지에 카피 문구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단지에 카피 문구만 갖고 학부모들은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 주목도를 높이는 거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단 후킹해놓고 다음에 설명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좀 고려를 하셔서 글을 쓰시면 충분히 잘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미지를 올리실 때 이렇게 슬라이드를 활용하셔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학부모들이 요렇게 볼까요? 요렇게 볼까요? 잘 안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의도하신 바와 같이 이런 정말 다양한 수업들이 있어. 교재가 엄청나게 많아. 이런 다양한 영역들의 교재를 학습할 수 있어. 이 느낌을 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를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다 해서 이렇게 바둑판 형식으로 배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잘려져 있어. 하나, 둘, 세 번째 장이 살짝 잘려져 있는 거 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딱 두 장이 꽉 차게 들어가 있잖아요. 뒤에 사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한 20, 30%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건 있다는 거 아는 학부모들은 가겠지만, 모르는 학부모들은 이런 기능을 뒤까지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능들은 되게 기발한데?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 이런 기능들이 우리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의도를 갖고 하는 그 무언가가 그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은 고려해서 글을 올리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피드백은 여기까지 드려요. 근데 이제 수준별로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작에 맞게, 좀 오래 쓰신 분들은 좀 더 강력하게 좀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자, 기능들을 알려드리는 시간. 하겠습니다. 블로그에는 주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블로그에는 주제. 왜냐하면 어떤 블로그가 어떤 주제의 전문적인 블로그다. 그러니까
막 이것도 썼다 저것도 썼다가 요것도 하는 블로그가 아니라 특정 주제에서는 이 블로그에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블로그다, 정보를 주는 블로그다 라고 하는 블로그들을 하기 위해서 주제를 설정을 하는데요. 그거는 직접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쭉 있어요. 여기 주제들이 쭉 있죠? 근데 이제 이 주제들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글쓰기를 할 때 그냥 하고 여기서 발행을 할 때 요렇게 눌러보면 카테고리 아니라 여기 주제를 이렇게 보면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렇게 묶음이 있어요. 요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묶음이에요. 주제들이 이런 식으로 묶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의 연관성보다는 세로의 연관성이 높다라고 카테고리가 묶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학과 책 그리고 영화 이런 거는 좀 더 연관성이 있다. 근데 문학과 책, 갑자기 스포츠 이런 것과는 연관성이 좀 적다. 이렇게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막 글을 쓰실 때 교육도 썼다가 상품 리뷰도 썼다가 사진도 했다가 음악도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널뛰면 네이버에서는 이거는 무슨 블로그야?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반에 노출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로 잡고 가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지식 동향 중에서 어학 외국어가 아니라 교육 학문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어학 외국어 쪽 그 블로그들 한번 보시면요. 보통 영어 표현, 외국어 표현, 그 뭐 강사들이 하는 어떤 그 강의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티칭을 하는 입장에서는 교육 학문이 맞아요. 그래서 교육 학문으로 정해드립니다. 설정을 정해드려요.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서 가면 관리를 누르신 다음에 기본 설정, 블로그 정보 여기 제일 첫 번째 화면이에요. 쭉 내려가면 블로그 주제가 있습니다. 블로그 주제. 여기서 가장 맨 밑에 교육 학문이 있어요. 이걸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는데 확인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확인을 안 누르면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꼭 눌러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지도 삽입 어떻게 하느냐? 자, 지도 삽입 어떻게 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지도 삽입은 이렇게 이 본문에서요. 글 본문에서 쭉 위에 보면 장소 보이시죠? 장소 누릅니다. 그 다음에 뭐 볼까요? 윤선생 전서부 검색해 여기 바로 뜨네요. 요거 추가 확인 하면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볼까요? 장소 윤선생 광주북 있겠죠? 보이시죠? 광주북센터 요거 추가 확인 이렇게 하면 지도 끝에 이렇게 이게 글 끝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그 글을 보고 스마트 플레이스로 가실 수 있어요. 학부모들이. 뭐 지도가, 위치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도 가고요. 이렇게 글에 스마트 플레이스를 많이 삽입을 해놓으면 스마트 플레이스 방문자가 높아져서 스마트 플레이스의 순위도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블로그 리뷰 항목 쪽으로도 노출이 돼요.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를 통해서 또 블로그로 유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는 잊지 말고 삽입하시는 거. 그러면 매번 글에 올리는 게 좋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쓰는 건 네이버 엄청 좋아해요. 자, 왜 그러냐? 네이버는 네이버 안에서 놀기를 원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잘 보시면요. 네이버는 어쨌든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거든요. 그럼 네이버가 광고 매출 어디서 나올까요? 검색에서 나와요. 거의 지금 한번 조사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한 2021년, 20년 뭐 이럴 때는요, 70%가 검색 광고였어요. 그러면 검색해서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갔다가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이트로 가버리면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날라가요. 돈 벌 기회가 사라져요. 그런데 네이버 안에서 계속 놀아요. 그러면 광고가 계속 노출되면서 돈을 벌잖아요. 네이버가. 왜냐면 광고 그 여러 지면들의 그 뭐 블로그나 뭐 어디 카페나 또 검색창 그 위에나 이런 데서 계속 검색 그 노출을 해주면서 걔네가 돈을 먹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네이버 안에서 노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활용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걸 이렇게 써볼 수도 있어요. 자, 광주 진월 윤 선생 한번 볼까요? 어? 진월 윤 선생 스마트 플레이스가 없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진월 윤 선생 없으니까 광주 부로 가볼까요? 윤 선생 이렇게 검색한 다음에 추가하고 그 초등학교 뭐가 있어요? 하나만 딱 찍어서 얘기해 주세요. 초등학교. 마이크 한번 열어주시면 아니 채팅창으로도 가능해요. 초등학교 하나만 찍어주세요. 초등학교, 서림초등학교 하나 보인다. 서림초, 광주 서림초 한번 쳐볼게요. 서림초. 이렇게, 여기, 추가, 확인, 이렇게 누르면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요. 두 개가.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서림초 앞에서 영업을 했어. 그 영업한 거를, 오늘은 여기 서림초 앞에서 학부모들 만나서 홍보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막 이런 글을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광주북센터와 서림초를 이렇게 한꺼번에 찍어서 묶어주실 수 있어요. 함께 노출하실 수 있어요. 뭐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톡톡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이버 톡톡은요, 제가 전화번호 못 쓴다 그랬잖아요. 전화번호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무슨 기능을 쓸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네이버 톡톡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삽입할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럼 네이버 톡톡으로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처럼 문자를 보내요.
메시징을 보내요. 그러면 네이버 톡톡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신 사장님들과 실장님들은 톡톡으로 그 문의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톡톡을 통해서도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스마트 플레이스에도 톡톡이 삽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톡을 받아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아마 지금 이걸 표정들을 보니까 이 계정 안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럼 요게 없겠죠?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검색창에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를 검색을 하세요.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 그렇게 일단 제가 먼저 검색을 해놨어요. 그러면 요걸 들어가 볼게요. 저는 여기서 계정을 이미 만들어놔서 계정 만드는 걸 보여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계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여기 시작하기가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미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기가 보이는데 이 버튼을 누릅니다. 뭐 인증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지금은 제가 계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여기에 톡톡 계정 만들기가 있어요. 바로 뜹니다. 그럼 이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일단 스마트 플레이스 연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이렇게 연결해요. 그 다음에 저는 스마트 플레이스가 없잖아요. 일단 건너뛰기 할게요. 서비스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런 거, 뭐 이런 스마트 플레이스 연결하시고 서비스 연결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저는 없으니까 건너뛸게요. 그리고 사장님들은요 국내 사업자 누르세요. 저는 개인이니까 개인 눌렀지만 국내 사업자 누르세요. 그리고 새로 작성하기 뭐 하셔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넣으시고요. 그 사업자 등록증 상의 상호명 그리고 대표자명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아마 JPG로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돼요. 이미 여러 군데 제출해 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 등록증을 휴대폰이나 뭐 이런 데 넣어놓으실 수 있잖아요. 등록증 첨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누르시고 다음 누르시고 가시면 돼요. 쭉쭉쭉 넘어가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정 프로필 입력에는 뭐 여천서부 윤선생, 뭐 광주부 윤선생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게 되면 계정이 바로 만들어지느냐가 아니고요. 한 며칠 정도의 심사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심사가 기간이 돼요. 자, 이 계정을 만들 때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블로그 네이버 계정하고 이 네이버 톡톡 계정하고 같은 계정이어야 해요. 같은 네이버 계정이어야 합니다. 아셨죠? 다른 계정이면 안 돼요. 블로그 네이버 계정과 네이버 톡톡 계정 만드실 때 같은 네이버 계정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저는 이렇게 프로필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에는 어떻게 연동하느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관리에서 기본 설정 블로그 정보가 있습니다. 계정이 생성이 되면요 맨 밑에 네이버 톡톡 연결 요게 생겨요. 요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대디 학코치를 선택했고 확인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을 쓰실 때 보면 상단 메뉴에 톡톡 메뉴가 보여집니다. 상단 메뉴에 톡톡 메뉴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톡톡을 싹 누르면 이렇게 삽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넣으실 수 있어요. 모양도 뭐 옛날에는 좀 작은 것도 있었는데 한 타입이네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에도 네이버 톡톡 그 사업자용을 하나 설정을 해 놓으시잖아요. 하나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앱을 설치해 놓으시면 푸시 알람이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만약에 학부모가 블로그 보고 스마트 플레이스 보고 문의가 들어오면 스마트폰에서 바로 응대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꽤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이버 톡톡.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오늘 잊지 마시고 네이버 톡톡 꼭 계정 신청을 하세요. 오늘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빨리 신청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다음번 과제 하실 때 삽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자, 하실 때 미리 사업자 등록증은 JPG 파일로 갖고 계시다가 PC에 저장해 놓으시고, 네이버 검색창에서 네이버 톡톡만 치시면 안 되고요.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예요. 그래서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로 들어가셔서 계정을 일단은 계정을 만드시고 다시 시작하기 누르셔서 톡톡 계정을 만드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한테 또 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셨죠?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과제 말씀드릴게요. 과제는 이제 주제는 이렇습니다. 윤선생 학습 방법. 윤선생 학습 방법. 사장님들은 그 프리미엄 방문학습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방문학습을 중심으로 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요일날 자정에 마감을 할게요. 제가 금요일날 뉴스데이 때문에 지방 출장이 계획이 됐어요. 이번에 뉴스데이 일정이 다들 몰려 있어가지고 제가 금요일날은 출장을 웬만하면 안 잡으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 다 내보내드리고 모자라서 저도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오후에 출장을 가서 금요일날 오전, 오후 이렇게 활동을 할 거라서 제가 목요일날 오전에 만나 뵐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날 자정까지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체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드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명 전체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애 한 명만 딱 잡아서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애 한 명만 잡아가지고 그 아이의 안면 사진을 찍으면 초상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뒤에서 찍거나 이제 앱으로 공부하는 사진만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애 한 명 딱 잡으시고 특히 신규 회원 이런 애들이 좋을 것 같아요. 저학년. 그래서 신규 회원한테 자 이제 학습은 어떻게 진행될 거야. 차근차근 설명하는 느낌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전에는 뭐를 준비하고 학습 중간중간 어떻게 하고 특히 SB에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차근차근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아이한테 설명해 주듯이. 그리고 선생님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과정별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그것들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이 학부모들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교실 쪽 그건 없어서, 레퍼런스가 없어서요. 일단은 학원 쪽의 레퍼런스를 보내드렸습니다. 학원은요,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습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글을 쓰셨어요. 근데 교실 쪽은 제가 레퍼런스가 없어가지고 그 레퍼런스를 못 해드렸지만, 어쨌든 아이가 하루에 학습하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학습하는 과정을 딱 찍어서 하시고, 선생님 만났을 때의 과정을 딱 찍어서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순서, 그 플로우대로 이렇게 해서 목적은요, 학부모가요, 아, 우리 애가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겠구나,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만 하면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입니다. 아마 이 과제는 선생님들과 좀 더 소통을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또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번 내 소개 과정보다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첫 주 과제를 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게, 제가 이 순서를 바꿔 써야 되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내 소개 그거는요, 좀 어려워 하세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으나, 요번 과제는 내 소개 과제만큼 어렵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잘 쓰실 수 있을 거다. 더 많은 분들이 과제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일정과 그 내용의 구성이나 그 과제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오늘 내용까지 뭐 어려우셨던 거 있으실까요?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질문사항 지금 바로 없으시면, 네, 톡방에 올려주시거나 개인톡으로 올려주시거나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과제는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이렇게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공지가 올라가면 여기 댓글에 과제를 올려주세요. 왜 여기다가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게 본문에 올라오신 것들을 제가 체크는 하고 있으나 가끔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매번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 봐야 돼요. 지난주 마무리한 타이밍부터. 그래서 여기다가 남겨주세요. 놓치지 않게. 그래야 제가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김소연 시장님하고 정현 사장님 아주 정확하게 과제 제출 이렇게 해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두 분처럼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과제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오늘 시간 맞춰서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실제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는 목요일 날 뵙고, 또 목요일 날 사장님과 실장님들의 글에 대한 피드백 드리고, 오늘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강의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는요, 스마트 플레이스 설정과 관련된 그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깨알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도 늦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존에 공지드린 대로 목요일 날 모임이 있습니다. 21일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계정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식사 맛있게 감사합니다. 하세요. 빗길 조심하시고요. 회의 종료하겠습니다.